자, 비영구주 1번 조피 작업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깎기접 하려고 남겨놓은 거고요. 요것도 깎기접 하려고, 예,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냥 길게 놔둬도 되지 않냐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길게 놔둬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를 거면 조금 빨리 잘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빨리 자르는 게 맞을까? 잠깐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왜냐면, 여기에서, 더 반발이 심하게 올라오면은 저는 좋아요. 사실은. 생각을 다시 해야겠네요. 뭐냐면, 이런 거에다 깎기접을 할 때는 차라리 이거 놔뒀다가, 깎기접 할 때, 미리 이렇게 위 자르지 말고, 깎기접 할 때 자르고, 깎기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반발력이 심해질 것 같아요. 반발력이 심하다는 건, 내가 또 고접을 했는데 고접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반발력이 심하면. 물론 그 반발력이 이 나무 자체에 있는 어떤 신고 나무죠, 이거는. 신고 나무에서 교선지가 발생하는 반발력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신고 나무고, 이 신고 나무에다 고접 붙인 것도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깎기접을 할 걸로 내가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깎기접을 하는 시기 3월 중순쯤 그쯤에 그냥 잘라서 바로 깎기접을 하는 게 더 반발력이 심하게, 그러니까 더 크게 잘 자라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네요. 예. 근데 이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 지금은 잘라놨습니다. 미리 이건 다 전중해 놓은 거라. 근데 이 잘른 것도 얼마 안 됐죠. 끝전정할 때 잘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 지금 만약에 이제 미리 자른다고 한다면 이제 가을 전정 할 때 잎사귀가 있을 때 그때 잘라줬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조피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를 지금 다 해야 될까? 아니면은 한 반만 하고 반은 남겨놔 볼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오리는 약간 위험하거든요. 처음 해볼 때 오리는 위험하다. 이거는 분산 투자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직접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빵이거든요. 그럼 내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걸 올인해서 할 거냐, 아니면 반반 나눠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작업하는 그 동장주의 어떤 결정이겠죠. 네. 저는 올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올인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공하면은 2배지만 실패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하로. 그래서 모험을 이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모험을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 D열인데, E열이나 F열까지만 하고 나머지 열은 좀
지켜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겠다. 예. 뭐 내년에 또 해도 되니까요. 반투는 반투만 하고 반투는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접하는 곳에는 제가 이거 해주면 되고 고접하면서 들고 사면 되고. 이렇게 조피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글쎄요, 눈에 띈 거는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눈에 확 띄게 조피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얘가 보호 차원에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가 긁어주는 이유는 여기 이제 뭐 병충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병충해, 그러니까 뭐 충이 알을 까놓고 그게 번지게 돼서 이제 뭐 방제하기가 어렵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충에 대한 피해도 없다고 한다면 굳이 각질이 이거 조피가 생기는데 그거를 내가 임의로 강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고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뭐 보여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보는 거죠. 예. 됐고요. 영구주 3번 왔습니다. 빌리부터 좀 벗겨주고. 아이고, 여기도 짜게 졌네요. 짜게 졌어. 짜게 지면 안 되는데. 근데 아직 뭐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 할지. 일단 뭐 그냥 계속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걸로 일단은 가긴 할 건데, 가가지고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잘라줄까 그냥. 짜게 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잘라주기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나는 안 벌어먹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게 이렇게 짜게지면 저 사이로 자꾸 뭐가 생기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 살짝 가야 되고, 저기 남은 얘는 어차피 날려줄 거고. 주피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주피 작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뭐 아버지의 경험치나 저의 경험치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좀 먼저 내려오셔서 농사를 지으시긴 했지만, 경험치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저랑 그 부분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내가 30년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해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다르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니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게 최선인가? 이거보다 더 최선은 없나? 사실 처음에 저는 배도 무농약 무방제로, 무방제는 아니구나, 무농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무농약으로 무농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 품질이잖아요. 품질, 상품성. 이제 뭐 친환경으로 농사 지으시는, 배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결론은 상품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인식이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고추 농사 지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아직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보시고 있겠지만, 안 지으시는 분들도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궁금해서, 아니면 뭐 배농사를 만약에 나중에라도 계획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제 영상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농장 배 가수원에다가 그냥 이거 나무만 하나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배가 막 열려가지고 사람들 시켜갖고 배 따갖고 팔면은 돈 벌 줄 아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저희는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제가 이제 뭐 요것뿐만 아니라 뭐 포도도 조그맣게 짓고 있고, 저쪽에 있는 게 포도나무거든요. 저쪽에 있는 게 백화선, 옆에 포도나무도 있고, 저쪽에 사과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복숭아나무도 있고, 그 뒤쪽에 저 위쪽에 매실도 있고, 뒤쪽에 자두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예. 물론 그 중에서는 그냥 농사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심어 놓고 열리면 따먹는, 뭐 자두 같은 경우가 그런 과일이죠. 저희가 별도로 뭐 하지를 않습니다. 해주는 게 뭐 어머니께서 전정 이제 잘라주는 거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제하면서 가수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약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예. 그래서 완전 무농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약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간에, 아니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놓고 한다고 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무농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농약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배 과수원에 하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모양이 이쁘고 깨끗하고 이런 과일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 깨끗하고 크고 깨끗하고 맛있는 과일. 이런 아주 그냥 삼박자가 딱 고루 갖춰진 과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느 소비자든지 원하는 그런 과일. 저희는 이제 뭐 배도 그렇고 뭐 다른 과일들도 그렇고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다 먹거든요. 맛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야 이거 벌레가 먹은 거 보니까 맛있겠다. 그런 거는 다 맛있어 진짜. 그러니까 벌레가 먹는 과일은 진짜 맛있는 과일이다 이거죠. 벌레가 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맛있는 과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놈들도 맛을 알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지 맛없는 거는 절대 안 먹거든요. 예? 예를 들면 맛있고 맛없고는 익었다 안 익었다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죽겠다,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죽을 것 같은 건 안 먹겠죠. 예. 그러면 저희는 주로 먹는 게 깨끗한 거는 판매하고, 예? 그리고 벌레 먹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다 먹거든요. 좀 벌레 조금 먹거나 찍혔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못 먹어보시죠? 예. 벌레 먹은 사과를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판매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거 벌레 먹은 과일만 판매해보면 어떨까? 먹는 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배는 그렇습니다. 배는 약간 이제 썩지만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썩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썩는 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다 썩어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냉장 보관했을 때 이상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먹는 배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응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개수도 많이 들어요. 개수도. 그러니까 이제 호응이 좋을 수 있는 거겠지만, 근데 먹는 과일인데 먹어서 맛이 없으면 살까요? 안 사죠? 그죠? 약간 이게 흠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 뭐 찍혔거나 벌레에 찍혔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잘 팔립니다. 예. 올해는 없어서 못 팔지만 2번 비영구주 2번 가보겠습니다.